순철아, 엄마야. 한 번만 통화할 수 있을까? 5년째 답장 없는 문자를 또 보냅니다. 43세였던 아들은 이제 48세. 결혼은커녕 엄마와 연락도 끊은 채 살고 있죠. 제가 아들 결혼시키려다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1억이 넘는 돈, 9개월 동안 무료 건강검진, 한의사, 그리고 도사라는 사람에게 쏟아부은 돈입니다. 시장 앞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 어머니 몸 안 좋으시네요. 아드님 결혼 운이 막혔어요. 조상 몇 자리가 흉지예요. 그 말들을 저는 하나하나 다 믿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한 번도 사기 같은 건 당한 적 없었어요. 남편 사별 후 5년간 혼자서도 잘 버텨왔죠. 그런 제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9개월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72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웠죠. 아침에 밥 먹다가 그만 쓰러져서 병원도 못 가보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순철이가 처음 몇 달은 자주 왔었어요. 서울에서 주말마다 내려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아버지 제사도 함께 지내고 그랬죠. 그때만 해도 우리 모자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없이 둘이서 더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자꾸만 그 말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순철아, 너 올해 몇 살이야? 43이잖아. 이제 결혼 생각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처음엔 가볍게 말했는데 점점 자주 하게 됐죠. 순철이가 올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그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순철이도 처음엔 웃으며 엄마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저도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죠. 그래도 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손주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할 말이 없었거든요. 우리 순철이는 아직 싱글이야.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부끄럽던지 마치 제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작년 추석 순철이가 폭발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 인생 좀 내버려둬요. 결혼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전 이렇게 사는 게 편한데 왜 자꾸 저한테 짐을 지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짐이라고. 내가 너한테 짐이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죠. 내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게 이 엄마 소원인데. 그게 짐이냐고. 순철이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제가 전화해도 엄마 저 바빠요 한마디만 하고 끊고 문자 보내도 익십만 하고 명절에도 안 내려왔죠. 처음엔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러워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짐이었나? 내가 너무 심했나? 관절염도 그때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혼자 가서 주사 맞고 약 타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는 것도 힘들고 진료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죠. 예전엔 순철이가 차로 데려다 줬는데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또래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랑 손주 데리고 왔다. 우리 딸은 요새 애들 교육 때문에 바쁘대. 다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로 웃고 떠들더라고요. 저만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들은 있지만 연락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 아들은 결혼을 안 하는 걸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조급해지기 시작한 게 순철이가 40을 넘기고 43이 되니까
이제 정말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입구에서 하얀 버스 한 대를 봤어요. 무료 건강검진이라고 크게 써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젊은 남자 한 명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혈압 한번 재보고 가세요. 완전 무료예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투가 참 정중하더라고요. 저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들 건강 챙겨드리는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무료라니까 한번 해볼까 싶어서 버스에 올라갔죠. 안에는 간호사 옷 입은 여자분도 계시고 혈압계며 혈당 측정기도 있고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혈압을 재는데 민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160이 넘어가는데 병원 다니세요. 네, 관절염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러시구나. 혈압약은 드세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민호 씨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혈당도 한번 재볼까요? 손가락 살짝만 따면 돼요. 그래서 혈당도 쟀는데 120 정도 나왔습니다. 정상이시네요. 다행이에요. 민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사세요.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길래 조금 이상했지만 대답했죠. 네,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요. 그러시구나. 자식분들은요.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일해요. 민호 씨 얼굴에 동정 어린 표정이 스쳤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어요. 병원도 혼자 다니시고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했어요. 낯선 사람한테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아요. 민호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그때 제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오는데 작은 종이봉투를 하나 건네더라고요. 건강차예요. 드셔보세요. 혈압에 좋아요. 받아보니 티백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얼마예요? 물었더니 민호 씨가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셔야죠. 집에 돌아와서 그 차를 마셔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날 밤 문득 민호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참 착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봉사하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죠. 일주일 후 다시 시장에 갔는데 또 그 버스가 와 있었어요. 지나치려다가 민호 씨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더라고요. 어머니, 오셨네요. 차는 드셔보셨어요? 네, 잘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혈액순환 한번 체크해 볼까요? 손발 저리실 때 많으시죠? 네, 겨울에 특히 그래요. 버스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는데 민호 씨가 계속 제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사는지, 집은 어떤지, 자식은 얼마나 자주 오는지, 그런 것들이요. 처음엔 왜 그런 걸 묻나 싶었지만 관심 있게 들어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드님이 서울에 계시면 자주 못 보시겠네요. 네, 바쁘니까요. 결혼은 하셨어요. 그 질문에 순간 말이 막혔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 의미심장한 표를 지었습니다. 40 넘으셨죠? 네, 43이요. 어머니 마음 많이 쓰이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는 걸까? 네,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호 씨가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아는 분이 계세요. 한의사 선생님인데 체질 같은 거 잘 보세요. 어머니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몸도 좀 더 자세히 봐드리고. 한의원은 비싸잖아요. 아니에요. 그분이 저희랑 같이 봉사하시는 분이라 무료로 봐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에 여기서 무료 진료하신대요.
무료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사실 관절염도 심하고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럼 한번 와볼게요. 네, 어머니, 꼭 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너무 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론 누군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게 좋기도 하고, 순철이는 전화도 안 받는데 이 낯선 청년은 내 걱정을 해주니까요. 그날 밤 민호 씨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민호예요. 오늘 연락처 적으신 거 보고 전화드렸어요. 목요일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혼자 드시면 쓸쓸하시죠? 다음에 제가 국이라도 끓여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낯선 사람이지만 내 아들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요일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왠지 모르게 설레더라고요. 누군가 날 기다린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시장 입구에 가니 버스 옆에 작은 텐트가 하나 쳐져 있었습니다. 무료 안에 상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민호 씨가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흰색 가운 같은 걸 입고 계셨는데 제법 의사 같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의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선생님이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짚더니 고개를 가웃거리더라고요.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관절염이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기혈순환이 안 되고 계세요. 손발 저리시죠? 네, 맞아요. 소화도 잘 안 되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죠? 신기했어요. 어떻게 다 아시는지. 네, 요즘 그래요. 한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다간 큰일 나요. 지금 당장 체질 개선을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몇 년 못 가요. 몇 년 못 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약을 드셔야 해요. 체질에 맞는 약재로 다려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얼마나 드나요? 한 달치가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어머니는 특별히 봉사 가격으로 5만 원만 받을게요. 5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럼 지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려다가 문득 멈칫했어요. 5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에서 꽤 큰 돈인데 선생님 생각 좀 해보고 다음에 올게요. 한의사 선생님 얼굴이 살짝 굳더니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니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나오는데 민호 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한약을 지어야 한대요. 근데 좀 비싸서요. 민호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혹시 아드님한테 말씀드려 보시는 건 어때요? 그 말에 순철이가 떠올랐어요. 순철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지만 요즘 통화도 잘 안 되는데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순철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더라고요. 엄마, 순철아,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요. 아니, 그게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한약을 좀 지어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 또 무슨 이상한 데 다니세요? 이상한 데 아니야. 무료 검진하는 데서 한의사 선생님이 봐주셔서 엄마 무료 검진이요. 그거 다 사기예요. 제발 그런 데 다니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아니야, 여기는 진짜 봉사하는 데야.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순철아, 잠깐만. 그런데 이미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아프다는데 걱정 한마디 없이 바쁘다고 끈다니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의사 선생님이 몇 년 못 간다고 했던 말이 순철이가 차갑게 전화를 끊었던 것도 민호 씨가 걱정해 주던 표정도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5만 원 정도야 내가 쓸 수 있지. 건강이 나빠지면 순철이한테 더 짐이 될 텐데
차라리 지금 건강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시장으로 가서 민호 씨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네, 한약 지어주세요. 민호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한의사 선생님한테 5만 원을 드렸더니 영수증이랑 한약 봉지를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드시고 다시 오세요. 그때 또 봐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한약을 다렸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지만 참고 마셨어요. 이걸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순철이도 나중엔 고마워하겠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민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한약 잘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선생님이랑 얘기했는데요. 어머니 몸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으시대요.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아드님 결혼 문제로 고민 많으시죠?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 얼굴에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것도 어머니 건강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 걱정이 병을 키운대요.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몸이 안 좋아진 거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순철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못 잤으니까요. 어머니, 다음 주에 한의사 선생님 말고 다른 분 한 분 더 오세요. 그분이 그런 거 잘 보신대요. 어떤 분인데요? 사주하고 관상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잘 맞추신대요. 주변에서 소문 자자하신 분이에요. 사주, 관상. 솔직히 그런 거 안 믿었어요. 미신이라고 생각했죠. 전 그런 거 안 믿어요. 어머니, 한 번만 봐보세요. 무료니까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혹시 아드님 결혼 문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결혼 문제,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정말 무료예요. 네, 저희가 특별히 어머니 위해서 모셔온 거예요. 일주일 후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이번엔 텐트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한의사 선생님, 하나는 새로운 사람이었죠. 민호 씨가 저를 2번째 텐트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박 선생님이에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회색 한복 비슷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인상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이 어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박 선생님이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자식 걱정이 많으시네요. 네, 아들 하나 계시죠. 40 넘었는데 결혼을 못 하셨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관상을 보니까 아드님 이마에 결혼운이 막혀 있어요. 결혼운이요? 네, 원래는 35에 결혼했어야 하는데 뭔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왠지 믿어지더라고요. 순철이가 정말 운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선생님이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49일 기도를 드려야 해요. 기도요? 네, 아드님 사주에 맞춰서 특별 기도를 드리면 결혼운이 풀려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기도드리고 나서 다들 결혼하셨어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어머니,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안 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믿고 싶었어요. 순철이가 결혼할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드나요? 원래는 1,0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어머니는 특별히 500만 원만 받을게요. 500만 원,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어머니, 아드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안 하시면 평생 못 해요. 40 넘으면 결혼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순철이가 평생 혼자 살 거라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기가 중요해요. 올해 안에 기도 안 드리면 내년엔 더 힘들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500만 원, 제 적금을 깨면 될 것 같았어요.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지만
순철이를 위해서라면.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사기는 아닐까? 하지만 박 선생님이 그렇게 자세히 맞췄는데 다음날 순철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철아, 네, 엄마가 너 결혼 기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엄마, 뭐라고요? 아니, 그게 사주 보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결혼 운이 막혀서 못한다고 하시더라. 기도만 드리면 결혼할 수 있대. 엄마, 또 그런 데 다니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순철아, 엄마가 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엄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혼자 어떻게 살아. 엄마는 왜 자꾸 제 인생에 간섭하세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너 내버려 뒀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겠어.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으면 이제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늙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엄마, 제발 그런 데 다니지 마세요. 다 사기예요. 엄마가 돈 날릴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사기 아니야. 이분은 진짜야. 엄마, 정말 이러시면 저 진짜 화나요. 그런데 한 번만 더 가시면 전화 안 받을 거예요. 뭐, 전화 안 받겠다고. 내가 지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엄마가 먼저 그러셨잖아요. 저 바빠요. 끊을게요. 순철아, 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내가 내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순철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난 엄마야.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새벽에 결심했습니다. 순철이가 뭐라고 하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기도드려서 결혼하면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500만 원. 민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기도 신청하려고요. 어머니,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네, 아들이 결혼할 수만 있다면요. 박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500만 원을 드리면서 말했어요. 꼭 효과 있어야 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49일 후에 보세요. 틀림없이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49일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순철아, 제발 좋은 사람 만나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49일이 지났습니다. 순철이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순철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혹시 좋은 사람 만났어?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좋은 사람 만났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기도가 소용없었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민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기도드렸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기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가요? 그런데 어머니, 박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보셨대요. 뭔데요? 어머니, 조상 몇 자리가 문제래요. 몇 자리요? 네, 아드님 결혼 운이 안 풀리는 게 조상 몇 자리가 흉지에 있어서 그런 거래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한번 박 선생님 만나보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다음 날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기도드렸는데도 효과가 없으시죠? 네, 제가 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돌아가신 남편분 산소가 어디 계세요? 저희 시골 뒷산에 있어요. 거기가 흉지예요. 물이 흐르는 자리라 기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자리를 옮기셔야 해요. 이장을 하셔야 해요. 이장료, 그게 얼마나 하나요? 보통은 3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아는 좋은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1,800만 원이면 돼요. 1,800만 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건 상상도 못할 돈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은 없어요. 어머니, 그럼 아드님이 평생 결혼 못해요. 지금 43인데 더 늦으면 정말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은 어머니, 보험이나 다른 재산은 없으세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남긴 보험이 있었습니다. 해지하면 2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았어요. 노후를 위해 아껴뒀던 돈인데 생각 좀 해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험까지 해지하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았어요. 그건 정말 마지막 남은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순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순철아.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결혼한다는 소식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데? 엄마, 혹시 요즘 이상한 데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시골 이웃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요즘 시장에서 이상한 사람들이랑 만난다고.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다 좋은 분들이야.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런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니라니까. 내 결혼은 풀어주려고 기도도 드렸어. 엄마, 뭐라고요? 기도요. 돈 얼마나 쓰셨어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엄마, 얼마나 쓰셨냐고요? 500만 원. 전화기 너머로 순철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치셨어요. 500만 원을 그런 데다가 내 결혼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그래서 한 거야. 엄마, 제가 언제 결혼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했냐고요. 넌 말을 안 해도 엄마는 내 마음을 알아. 엄마, 그거 엄마 마음이지 제 마음 아니에요. 엄마 혼자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뭐, 착각이라고. 그래요, 착각이에요. 전 결혼 생각 없어요. 없다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엄마가 먼저 소리 지르셨잖아요. 내가 지금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엄마, 제발 더 이상 그런 데 다니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가시면 전 정말 엄마랑 연락 안 할 거예요. 뭐, 연락 안 한다고. 내가 지금, 엄마, 진심이에요. 한 번만 더 가시면 전화번호 바꿀 거예요. 너 정말, 너,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내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날 밤부터 순철이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순철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제 손 꼭 잡고 다니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환하게 웃던 모습, 다 떠올랐죠. 민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 오시네요. 아들이랑 싸워서요. 그러시구나. 어머니 마음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어머니,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몇 자리만 옮기면 정말 다 풀려요.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머니, 보험 해지하시면 되잖아요. 보험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순철이는 이미 나한테 등을 돌렸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은행에 가서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2,200만 원.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여보, 미안해요. 근데 순철이 위해서예요. 박 선생님한테 1,8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곧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책임지고 좋은 자리로 이장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순철이 결혼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장도 끝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순철이한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서 민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요. 어머니, 박 선생님이 또 봐주셨대요. 또요? 네. 이장은 잘 됐는데 집안 기운이 안 좋대요. 집안 기운요? 네. 어머니 댁에 나쁜 기운이 있어서 그게 아드님한테 영향을 주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안 기운 정화 의식을 해야 한대요. 또 돈 얘기구나 싶었어요. 얼마나 하나요? 한 500만 원 정도요. 500만 원. 이제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어머니,
혹시 논이나 땅은 없으세요? 논, 남편과 평생 일구며 지켜온 논이 떠올랐어요. 있긴 한데 그건 절대 못 팔아요. 어머니, 아드님이 더 중요하세요. 아니면 논이 더 중요하세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물론 순철이가 더 중요하죠. 며칠 후 순철이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보험 해지하셨죠?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그건 엄마 그게 노후 자금이었잖아요. 왜 그걸 해지하세요? 순철이 내 결혼 때문에.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전 결혼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평생 안 할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저 걱정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엄마가 더 외로워지실 텐데. 무슨 소리야? 엄마, 저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결혼해서 멀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결혼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순철이가 결혼 안 하는 게 나 때문이었구나. 순철아, 엄마,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쓰셨어요. 그건 2천만 원 넘게 쓰셨죠. 다 사기예요. 엄마, 아니야. 그분들은 진짜 날 도와주려고. 엄마,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바보같이라고. 너 지금 엄마 보고 바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요. 바보예요. 그렇게까지 당하는 게 바보가 아니면 뭐예요? 너 지금 엄마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돈 쓰시면 전 정말 엄마를 정신병원에 모실 거예요. 뭐 정신병원이라고. 네. 엄마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치매 검사라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엄마가 먼저 이러셨잖아요.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나가,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썩 나가. 순철이가 입술을 깨물더니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순철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하지만 정신병원이라니, 치매 검사라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민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드님이랑 싸우셨다면서요.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 얼굴에 다 써 있었어요. 오늘 오셨을 때. 오늘 나갔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2천만 원 넘게 쓰셨는데 여기서 멈추면 다 물거품이에요. 그래도 이제 정말 돈이 없어요. 어머니, 논 파시면 되잖아요. 그건 정말 안 돼요. 그건 남편이랑 평생 지키자고 약속한 거예요. 어머니, 남편분도 아드님 결혼 원하시지 않겠어요. 논보다 아드님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집안 기운만 정화하면 틀림없이 올해 안에 아드님 결혼해요. 올해 안에.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정말 마지막이라면.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부동산에 갔습니다. 논을 팔려고 하는데요. 아, 그 논이면 좋은 자리죠. 금방 팔릴 거예요.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5천만 원.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미안해요. 근데 순철이 위해서예요. 2주 후 논이 팔렸습니다.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 돈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엔 꼭 되어야 해. 박 선생님한테 500만 원을 드리고 집안 정화의식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좋은 일만 남았어요. 정말요? 네, 틀림없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순철이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결혼 소식은커녕 통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시장에 가봤지만 버스도 없었어요. 혹시 싶어서 박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라는 멘트만 나왔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이게.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지난 9개월 동안 쓴 돈을 계산해 보니 1억이 넘었습니다. 한약 5만 원, 기도 500만 원, 이장 1,800만 원, 보험 2,200만 원, 정화의식 500만 원, 그 외에도 이것저것.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내가 정말 사기를 당한 거야. 며칠 후 같은 동네 사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순희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네, 좀 그래요. 혹시 시장에 오는 건강검진 버스 다니셨어요? 네, 다녔는데요. 저도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사기래요. 뉴스에 나왔어요. 네, 저도 돈 좀 날렸어요. 몇백만 원. 순희 씨는 얼마나 쓰셨어요? 저는 좀 많이요. 그 할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얼마나요? 1억 넘게요. 어머, 그렇게나요? 그날 저녁 TV를 보다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무료 검진을 미끼로 접근해 한약재 판매, 기도, 이장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민호 씨 얼굴이 나왔어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로 외로움과 자식 걱정을 이용한 수법이었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정말이었구나. 정말 사기였구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순철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순철아, 엄마야, 내 말이 맞았어. 전부 사기였어. 엄마가 잘못했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순철이한테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다들 억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피해를 보셨어요? 1억 넘게요. 어머, 저는 3천만 원인데. 경찰이 말했습니다. 범인들을 잡았지만 돈은 이미 다 써버려서 회수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우리 돈 다 날렸어요. 논도 팔고 보험도 해지하고 다 날렸어요. 영정 속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철이도 날 떠났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기억이 안 나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72년을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남은 건 텅 빈 통장하고 팔린 논하고 떠난 아들뿐이야.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77살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순철이는 이제 48, 여전히 결혼은 안 했고 저와도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내지만 읽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걸면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멘트만 나와요. 아마 번호를 바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 결혼시키려다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1억이 넘는 돈도 잃었고요. 지난 5년 동안 참 많이 후회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 왜 순철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무료 검진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건강 걱정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자식 문제로 마음을 흔들고 조상 맷자리로 큰 돈을 뜯어내고 제가 왜 속았을까요?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를 신경 써주고 걱정해주는 게 좋았어요. 순철이는 전화도 안 받는데 민호 씨는 매일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식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순철이가 결혼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순철이는 제 욕심 때문에 더 멀어졌어요. 제가 결혼하라고 압박할수록 순철이는 도망갔던 겁니다. 요즘 가끔 옛날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건강검진 버스가 오던 시장 입구요. 아직도 비슷한 버스가 와 있더라고요. 이름만 바뀌어서요. 줄 서 있는 할머니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도 저랬었구나. 저렇게 순진하게 믿었었구나. 말려주고 싶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할머니, 그거 사기예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여긴 진짜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무료 검진, 무료 상담, 그런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친절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접근하면 100% 의심하세요. 결혼은, 사업은, 그런 말 나오면 바로 끊으세요. 의료에서 풍수로 넘어가면 무조건 사기예요. 건강 문제가 조상 몇 자리 때문이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그게 진짜 마지막이 아니에요. 끝없이 요구합니다. 큰돈 쓸 땐 반드시 자식한테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순철이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외로움은 병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차라리 동네 경로당에 가세요. 복지관에 가세요. 진짜 친구를 만드세요.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제가 순철이를 놓아줬더라면 오히려 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지금 저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하고 고추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냥 제가 먹을 만큼만요. 노는 없지만 이 작은 텃밭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햇살 받으며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가끔 순철이 생각이 나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건강하긴 한가? 오늘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철아, 엄마야, 한 번만 통화할 수 있을까? 답장은 오지 않겠죠. 5년 동안 한 번도 답장이 온 적 없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순철이한테 상처를 준 건 저니까요. 다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주 전화 좀 해주세요. 자주 찾아가 주세요. 외로운 노인들이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가족의 관심이 최고의 예방책이에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순철이가 있다면 엄마는 여전히 내가 보고 싶어. 한 번만이라도 목소리 듣고 싶어. 엄마가 많이 잘못했어. 내 인생에 간섭하고 내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 미안해.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만 해줄 수 있니?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